한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벌써 11월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계절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릴 적 이맘때가 되면 동네의 감나무를 바라보곤 했어요. 가지마다 마지막 남은 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왜 그렇게 감들이 쓸쓸해 보였을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가끔 그 모습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찡해지곤 합니다. 11월이란 지난 계절을 보내고 다가올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지나온 시간에 대해 잠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 말이죠. 11월의 첫 방송, 여러분도 이 여운을 함께 느끼며 작은 추억 하나 꺼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전하고
오늘의 토. 두 자매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시간, 오늘의 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1월이잖아요. 본격적인 가을철, 진짜 가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을과 단풍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단풍에 대해서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단풍이 있을 때 말이죠. 아무래도 가을철에 저 때는요, 예술제라는 걸 했어요. 학교에서. 예전에 했던 그 방송제 같은 그런 느낌이랑은 건가요? 다르고요. 한 뭐 3일 정도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만든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동구중을 나왔다 치면은 동구 문화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전시도 하고 그때 음악 뭐 수행평가 때 노래 잘 부르는 데 나와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그런 시간이었죠. 아, 미술제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전시해 놓고 구경하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단풍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던져봤어요. 아,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뭐 이런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한 곡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요? 나중에 사운드로 음악으로 직접 한번 찾아보고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나영 씨는요? 저는 원래 단풍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26, 7 이때쯤 무렵에 아마 단풍 구경을 친구랑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 아, 이래서 단풍을 보는구나 하고 처음 느껴봤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단풍을 구경하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그 구경하고 싶게 만들어준 장소가 담양이에요. 담양에 그 메타세카이어 길도 좋지만 그 관방재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진 한번 볼 수 이제 있어요? 네네 중록원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단풍 들고 하면은 물도 있고 이렇게 경치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처음 보고 너무 반해서 아, 이래서 단풍 구경하는구나 하고 느껴봤었어요. 오, 여기가 그 약간 하천처럼 이렇게 쭉 흐르는데 엄청 잔잔하고 그쵸. 돌길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징검다리는 아니지만 거의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는 이런 다리가 있네요. 그쵸. 징검다리 형식으로 있어서 거기를 건널 수도 있어요. 걸어서. 네, 그리고 선을 따라서 쭉 보면은 한쪽에는 단풍나무처럼 빨갛게 돼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정말 노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그런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어서 정말 예쁜데요? 경치가 엄청 화려하고 되게 외국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담양 가면 곳곳이 다 저런 비슷한 곳이기도 하고 메타사카이어도 워낙 예쁘고 약간 외국의 호수 걷는 느낌처럼 되게 예쁘거든요. 혹시나 이걸 듣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쪽 사진만 봤을 때는 그 도깨비에 나오는 그 김고은 씨와 그쵸. 공유 씨가 나오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가을 느낌? 딱 그 느낌이 나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단풍나무들, 은행나무인 것 같은데 이게 수령 300년, 4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다고 하니 이런 나무가 또 빼곡하게 있는 걸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걸로 가을쯤 되면 감이 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예전에 이렇게 딱히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한 날 청도 놀러 갔는데 청도에 감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감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이제 주렁주렁 달려서 이렇게 주황빛으로 쫙 물들어서 그 동글동글하게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장관이에요. 곳곳에 다 감밭인데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마치 단풍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근데 그게 또 단풍 잎이 아니라 열매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거 보는 재미도 이제 가을을 느끼는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가을 하니까 나영 씨가 지금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볼 수 있는 걸 소개했잖아요. 저는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영천에 있는 임고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네. 알죠.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를 봤던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하고
영천에 취재를 갔을 때 그 촬영 기자가 여기 이런 거 있는데 본 적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거기서 계속 일을 할 거니까 안 봤다라고 하니까 한번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갔는데 와 단풍나무가 진짜 너무 빵빵해서 옆으로 빵빵해서 한 아름에 그러니까 한 손에 안 잡힐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옆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 은행 잎들이 쏟아질 것 같이 노란 거예요. 와 진짜 예쁘다. 사진 찍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는 주지 않고 그냥 차만 타고 이렇게 봤던 구경만 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나무의 나이는 한 500년 정도 추정하고 있다. 은행나무가 은행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사실 그 보는 건 괜찮은데 이 은행 열매로 인해서 조금 저는 약간 그래요. 조금 힘들죠. 그걸 발로 밟고 누가 내 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 가는 등굣길에 은행나무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었는데 한날 이제 등굣길에 애들이 그걸 이제 퐁당퐁당 이게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쩌다가 또 모르면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밟고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그 발밑에서 그 은행 냄새가 구리구리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니까 너 은행 밟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그거 밟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혼나요. 그치. 온 방에 냄새가. 근데 진짜 생각을 잘못한 게 왜 학교 등굣길에 그 수많은 은행나무를 그렇게 줄지어 심어놨을까 의문이더라고요. 그것도 열매가 맺는 거랑 안 맺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암나무, 순나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왜 하필 열매 맺는 그런 은행나무를 심어놨을까 의문이었어요. 한때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않는 종으로 막 심어보자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나영씨 만약 그것 때문에 갈아서 끼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굳이 있는 나무를 그렇게 또 갈아서 또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나무들이 심겨있는 나무들이 다른 산으로 이동을 하나요? 아니죠. 버려지는 폐기되는 거죠. 네. 그러면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조금 불편한 게 낫지. 그 나무들이 버려지는 게 또 자원 낭비기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대구에서는 그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할 때 먼저 좀 따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몇 년 전에 이제 구미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열매를 이렇게 흔들어 줄 테니까 가져갈 사람 가져가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은행 같은 거 길거리에서 이렇게 수확하는 사람들 그 수확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또 그랬었잖아요. 중금속에 오염됐을 수 있다고. 그쵸. 죽지 말자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구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금속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그 가을 철이 됐을 때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지 않은 애들은 누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걷어갈 수 있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폐기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취재하지 못했는데 중금속이 오염이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밝혀주고 오염이 되면 된다라고 아마 밝혀주실 거예요. 만약 오염이 됐다면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했을 거고 오염이 되지 않았으니 뭐 가져가지 마세요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은행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많았는데 저도 학교 가는 길마다 이제 대학 가는 길에 은행 나무가 한창 예쁘게 피어 있지만 그걸 정말 피해 다니기 위해서 거의 깨끗발로 뛰다시피 했던 기억도 너무 생생하고요. 진짜 생생하네요. 아련하고 너무 10년이 지난 일인데도. 근데 다 그런 게 약간 추억처럼 남아있잖아요. 네. 가을이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떨어진 은행 알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어릴 때는 사실 그 은행나무가 줄지어 심겨지기보다는 플라타너스라고 엄청 큰 잎이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많았는데 어느 순간 좀 사라졌더라고요. 가로수로 많이 썼었는데 가로수가 지금은 다 벚나무 아니면 은행나무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대구도 했을 것 같은데 갈아 끼운 것 같았어요, 나무를. 그 플라타너스가
수명이 한 100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사실 도시가 좀 공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100년까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체 시기쯤이 돼서 이제 교체가 된 거네요. 좀 더 일찍 교체가 되기도 한 거고 플라타너스가 진짜 좋은 게 이산화탄소와 산소 교환이라든지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걔네가 생명력이 좋아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다 보니까 매일 전봇대를 가리거나 전선에 처지거나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너무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세금 낭비.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그 나무가 수명이 좀 다 돼가면 다 돼갈수록 나무 크기는 큰데 되게 그 안쪽에 있는 게 단단하게 채워진 게 아니라 약간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도 조금 엄청 취약하대요. 그쵸. 그래서 나무가 바람이 분다, 심하게 분다, 그럼 꺾여있는 나무 있잖아요. 네네. 플라타너스일 확률이 높은 거죠. 너무 위험해서. 저는 소상공인 입장으로 플라타너스가 너무 크게 뻗어 있으면 2층, 3층 가게들이 가려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플라타너스가 조금 반갑진 않다. 그쵸. 그런 거죠. 그리고 혹시나 쓰러져서 내 가게 간판을 친다면 약간 아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체돼서 좋긴 한데 근데 그 특유의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랑 가을이 되면 떨어져서 낙엽 밟는 그 느낌이 발로 있잖아요. 차고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크니까. 네.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없어서 낭만이 없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쯤 돼서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꼼꼼호 이걸 난 궁상이란 이름으로 줬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겨는 너의 집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만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 없던 우리 넌 oasis 내겐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굿 엔딩이다. 크레딧은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줄가니까 미소 애써 웃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정같던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널 안았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하늘 이즘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한 양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단풍과 낙엽,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가을이라고 하면은 엄마의 책갈피가 생각이 납니다. 아, 예전에 저희 집에 항상 그 책갈피에 단풍이 꽂혀져 있었잖아요. 맞죠? 네, 그 새 단풍이 들 때마다 어머니께서 좀 예쁘다 싶은 단풍 잎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항상 책 그 사이에 예, 꽂아두곤 했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보면은 단풍이 촤락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죠. 그쵸. 매년 단풍을 좀 주워서 책갈피처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꽂아 놓고 이렇게 일자로 편편하게 말리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서 시집 같은 거나 엄마가 주로 보는 책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독서하는 책 그 사이사이에도 단풍이 껴 있어서 어쩌다가 책을 한번 펼치면 단풍이 차락 떨어지거나 어떤 날에 어떤 페이지를 빼면 그날에 그 해에 단풍이 있고 그 작년에 단풍이 있거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볼 때마다 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낭만적이죠, 지금 네, 생각하니까. 맞아. 최근에 엄마가 그런 취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어릴 때 생각하면 그것도 진짜 큰 기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나가다가 저한테 붙은 벚꽃잎이 있으면 그걸 코팅하곤 있어요. 코팅하고 뭐 2022년 3월 며칠, 뭐 2023년 뭐 4월 며칠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엄청 낭만적인데요. 네, 한 3년째 지금 한 장씩 모았어요. 우와. 저도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인위적으로 어디서 주운 게 아니라 제 몸에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왔던 거기 때문에 뭔가 인연 있는 꽃잎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쵸. 예전에 단풍 떨어지고 이러면 왜 떨어지는 낙엽, 뭐 떨어지는 꽃잎 이런 걸 잡으면 막 사랑이 이루어진다, 남자친구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풍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잎 떨어지면은 항상 그 사이를 빠르게 쫓아가서 이렇게 찹찹 이렇게 잡곤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나영 씨는 그거 벚꽃잎이 있을 때도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요. 봄에도 그렇게 했었고, 맞아, 가을에도 그렇게 했었죠. 그 기억나나요? 저희 그 서울 가서 남산 갔을 때 그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저 잎 떨어지는 거 뛰어서 막 잡는다고 계속 막 뛰어다녔잖아요. 기억나요. 그쵸.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낙엽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잡았었죠. 진짜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팔공산 드라이브를 굉장히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팔공산의 드라이브를 같이 갔었던 그런 재밌는 기억들이 많고 네. 그리고 팔공산 가면 항상 동화사를 많이 갔거든요. 동화사도 보면은 주변에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단풍 들면은 단풍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른들은 단풍잎 보면은 불 지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소방관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른들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저 단풍 불 지른 것 같다. 막 불이 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약간 형광빛 도는 빨간색으로 엄청 환하고 쨍하게 든 단풍이 있어요. 빨간. 예. 팔공산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동화사에도 그런 게 엄청 많아서 이렇게 보면서 엄마랑 같이 사진도 찍고 했을 때 그때 진짜 기분 좋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10월 말에 그 대구 동구에서 주최한 그 팔공산 단풍 축제가 또 진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되게 예쁘다고 호평이 좀 잦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단풍은 동구면은 팔공산 팔공산 동화사 쪽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쵸. 그거 다 보려고 위에서 밑에서 다 몰려오는 곳인데. 맞아요. 저는 지난해 11월 1일 날 그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면서 그 인근을 취재했던 기억이 나요. 케이블카를 타면서 취재를 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도저히 그 위에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이제 케이블카 촬영을 해야 타야죠. 되니까. 맞아요. 촬영하려면 케이블카 타야죠. 네, 열심히 타고 갔었고 그때 원래 4명이서 케이블카를 보통 같이 탔는데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2명이서 이제 저랑 촬영기자 둘이서 이제 뻘쭘하게 양옆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못 찍으면 너라도 찍어야 된다면서 한 사람은 이제 ENG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한 사람은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숨소리도 안 냈어요. 혹시 잡음 들어갈까봐. 아, 그럼요. 방송할 때 중요하죠. 네. 제 경치가 그 케이블카에서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단풍 들 때 케이블카를 타고 아래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경치가 어땠나요? 경치가 저는 뭐 아까는 불 지르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봤던 풍경은 팔레트에 물감을 흩뿌려 놓은 느낌이었어요. 아, 수채화 같은 느낌처럼. 네, 물감을 흩뿌려 놓은 느낌? 아니면 각각의 고유한 색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색깔 기름을 떨어뜨려 놓은 느낌이었어요. 좀 빨갛게, 노랗게, 초록색도 덜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각자가 다 매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아. 너무 빨간 것도 너무 노란 것도 질리는데 다 울긋불긋 피어 있으니까 진짜 뭐 풀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표현력이 되게 좋네요, 방금 그거.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러니까 되게 머릿속에 그림 그려진 것처럼 벌써 단풍은 안 들었지만 가을 풍경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풍이 100% 든 건 아니지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단풍이 100%, 200%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거리 지나다녀보면 은행나무는 벌써 은행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한 80% 정도? 70% 정도? 거의 많이 들었는데, 단풍 필 때쯤 되면은 아마 산이니까 지금 조금 더 빨리 든 애들은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맞죠? 산 위는?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나영 씨가 단풍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보다 한 20년 가까이 젊었을 때, 25년 가까이 됐겠네요. 젊었을 때, 너무 예쁘다면서 나 사진 찍어줘 이러고 있는데, 나영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단풍은 1년이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잎이 떨어지기 전에 죽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거야? 라고요. 제가요? 네. 그런 말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와, 그 감성은 뭘까요? 시니컬하죠, 굉장히.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이제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빛을. 그쵸, 이별하는 중인 거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나영 씨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어린 감성에. 그쵸, 가을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쓸쓸함도 같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저물어 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좀 저물어 가고 쟤네들이 이제 떨어지고 쓸쓸함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되게 막 예쁘다고 좋아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상했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런가 봐요. 저도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를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우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건데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이건 슬픈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랑 좀 비슷한 걸까요? 글쎄요, 그 퇴임식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만큼 오랫동안 버텨주고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축하, 약간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박수받아 마땅한데, 근데 또 그렇게 아영 씨 입장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단풍도 열심히 이제 내 인생 불태웠으니, 박수받아 마땅하고 예뻐야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뻐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단풍 얘기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
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꼬가 나본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달의 픽! 이번 달에 주목했으면 하는 아티스트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의 픽.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각각 한 사람씩을 꼽았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요즘 아파트 열풍을 전 세계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와. 나영씨, 블랙핑크 로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로제 음색 요정이요. 음색 요정. 네. 맞아요. 블랙핑크에서 독보적인 음색으로 예를 들면 21이라고 치면 박범 씨에 가까운 거의 정체성에 가까운 메일 보컬을 담당하고 있죠. 그가 이제 솔로를 낸다고 하면 어떤 색을 낼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음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걸 할 것이다. 아니면 정말 독보적으로 트렌디한 걸 하지 않을까. 정말 추측이 분분했는데 이렇게 브루노 마스와 함께 협업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10월 25일 공개됐던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3위를 차지한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의 뮤직비디오는 발매 5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와,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블랙핑크도 거의 나오자마자 1억 회를 돌파한다 치면 로제 혼자서도 그만큼 한다는 거죠. 와. 특히 발매 직후에 스포티파이라는 미국 차트 1위에도 올라가지고 세계 주류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스트리밍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파트는 12월 6일에 발매되는 로제의 첫 솔로 정규 음반 로지의 선공개곡인데 선공개곡이 이렇다고 하니 그 다음 곡들은 어떨까 기대가 더욱더 부풀어져 있죠. 그리고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는 역시 아파트인데 이게 술게임에 착안된 거거든요. 아파트 몇 층, 2층 그러면 2개만 올라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맞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논란 되게 많잖아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경상도인들이 난리가 났다고. 왜요? 왜 이런 억양으로 하냐. 아파트. 네, 그쵸. 그 억양이 달라서, 거기선 왜 그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더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추측이에요, 저희는. 원래 노래에서 아파트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아마 경상도인들이 뿔이 났다고 하면 아파트 이런 거 아닐까요? 아파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더 톤 높여서 네. 아파트 저는 아파트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나요? 저는 근데 이런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지금 경상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논쟁거리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이 아파트는 사실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게 치면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먼트가 아니고 아파트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아파트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살리고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파트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펠링을 적어가지고 아파트 이런 식으로 표기한 뒤에 한국 발음으로 따라하는 이런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술게임에서 의뢰했지만 정말 이 챈트 같잖아요. 어쩌면은 약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하듯이 했던. 그쵸. 그래서 이게 또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흥미있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제의 아파트가 뜨면서 또 웃고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성공하신 윤수일의 아파트. 사실 저희에게는 잊지 못할 너의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가 더 익숙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저도 아파트 했을 때 딱 그 노래가 떠올랐거든요. 있지, 으쌰라, 이게 더 익숙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 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따르면 로제가 발매했던 그 지난 18일, 10월 18일을 기점으로 윤수일의 아파트 스트리밍 건수가 일주일 전, 발매 전에 비해서 190%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190%요? 와, 거의 2배가 올랐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행사 브로노 마스와 시공사 로제로 윤수일의 아파트가 재건축됐다라는 재치 있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로제고요. 저희는 아파트 두 곡을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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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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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this, smoke free, party all night. Come back, girl,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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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 now you know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at the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나영 씨가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누군데요? G드래곤 아시나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네요. G드래곤, 권지용, 빅뱅의 권지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한동안 G드래곤을 TV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백기가 좀 있었죠? 네. 그동안 군대도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에 참여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2NE1 공연이 또 되게 10년 만에 있었는데 그때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태양 콘서트에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었고, 뭐 후배 가수의 뭐 음악적 지도도 있었고 또 카이스트 교수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하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라서. 정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카이스트에 가다니. 그러니까 그 공백기 사이에서도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음반은 왜 안 낸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음반에 대한 목마름도 진짜 많았고, 항상 저 댓글 같은 거 확인해보면 댓글에도 왜 우리 지용 오빠 안 나오나, 왜 앨범 안 내나, 이거 항상 기다리고 있다, 뭐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빨리 돌아와라. 그쵸.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7년 4개월 만에 이제 컴백 소식을 알려서 컴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쵸. 팬들에게는 정말 이게 경사가 다름없죠. 진짜로 한 7년 정도 안 나왔다는 거는 거의 지금 GD의 나이가 한 37 정도 됐을 거니까 30대 초반부터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음악적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팬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애가 탔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쵸. 하지만 7년 동안 좀 더 성숙해진 지드래곤의 음악이 저는 좀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더 변했을까도 궁금하고,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도 궁금하고, 어릴 때 그 팝급력이 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되게 예리하게 샥샥 나가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더 뭐요? 나아갔나? 성장했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더 성장했나?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더 트렌디해졌을지 아니면 조금 더 그 기존의 음악들에서 좀 더 그냥 풍성해졌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항상 선도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인정받고 있으니 아마 이번 음악도 굉장히 트렌디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권지용 씨는 어릴 때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꼬마룰라라고 아시죠? 예전에 네. 이제 데뷔 때 엄청 유명했잖아요. 꼬마룰라로 처음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YG 들어와서부터거든요. 그때부터 한 6년 동안 연습생으로 있다가 이제 재능을 키우면서 2006년에 이제 빅뱅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이자 메인 래퍼로 활동을 하고 빅뱅이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국내외에서도 전부 다 인기를 얻고 K-팝 열풍이 이제 이때부터 거의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나이로 치면 고3 때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거의 빵 떠서 거의 대한민국 거의 씹어먹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네요. 그럼요. 엄청 대단했잖아요. 그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빅뱅으로 데뷔하면서 거짓말,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등등 이제 히트곡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도 엄청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이제 거짓말이라는 그게 빅뱅을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 노래. 네, 이 노래가 이제 빅뱅을 거의 정상급으로 올려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전 당시 동방신기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반에서 이제 점심 먹을 때 점심시간에도 항상 울려 퍼지던 노래예요. 다들 춤추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 흔들면서 I love you 맞아요. 이러면서. 그 후렴구 다 따라 부르고 거의 이제 모두가 팬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지드래곤의 랩과 작사, 작곡 능력이 꽤 많이 돋보였고 2009년에는 이제 첫 솔로 앨범 하트브레이커를 발표하면서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뒀죠.
오마하하하하 브레이커. 이 기계음 잔디 노래도 섞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그쵸. 아직 그 쓸만한 부분. 걸 죽지 않았어. 그 부분은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되게 랩이 쫀득쫀득했죠. 그게. 그쵸. 그 맨날 애들끼리 장난칠 때 그 가사 진짜 많이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쓰이고 있잖아요. 네. 이 앨범이 3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당시 솔로 앨범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덕에 K-팝의 교과서나 아이돌계의 패셔니스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G드래곤이 패션계에서도 영향력이 진짜 커서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스타일로 주목을 많이 받아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도 협업을 많이 했었어요. 오.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약을 하고 파리 패션위크에도 자주 초청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개성적인 패션이 엄청 주목을 받아서 아이돌 이상의 그런 문화로도 자리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지드래곤이 입었다고 하면은 거의 다 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중에 그 땡 브라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행인데 이거 지드래곤이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아, 그랬구나. 네, 오죽하면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 그 정형돈과 그 데프콘 네네. 함께 나왔을 때 정형돈에게 데프콘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제 동묘 데려가지 마라.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옷 다 가져간다고. 그 정도로 옷을 좋아하고 또 신발 수집하는 것도 되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 또 신발 같은 것도 커스텀 하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본인이 그렇게 취미생활로도 열심히 즐기고 하더라고요. 전 지드래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음악을 잘하는데 작사와 작곡, 편곡을 다 잘하고 본인이 랩도 잘해요. 근데 커스터마이징 잘하니까 미술 쪽도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옷 입는 것도 잘하고. 그쵸. 이거야말로 옛날로 치면 거의 뭐 무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이런 천재. 그쵸. 천재 다 예술가라고 아니까. 봐도 무방하죠. 아마 그 시대 때 태어났어도 그렇게 버금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해요. 가사는 철학적일 거고. 네,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 그쵸. 근데 게다가 이제 춤도 잘 추죠. 퍼포먼스 좋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뭘 하나 걸쳤다 하면 다 유행이 되고, 뭐 무대에서 뭘 입었다 하면 뭐 품절이 되고, 또 특히 좀 신기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입대한 날, 그때 이제 응원한다고 많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모여서 있는데, 그날 입었던 그 심플한 패션 아이템들이 품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심플했어요? 이제 뭐 군대 입대하시니까 뭐 화려하게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소소하게 입으셨는데 그 이제 아이템들이 다 품절이 됐대요. 지드래곤도 이렇게 입었으니 나도 군대 갈 때 이렇게 입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보니까 그냥 예뻐서 입으셨겠죠. 군대 가니까 입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언제 태어나도 지금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만 언제 태어나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지드래곤 소개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지드래곤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howtime, yeah, it's gotta be me. Proving my wrong, got all the receipts. I got the power, power. 나는 나다워, 수바란다워. 내리나 보고, 개구리나 덮고. 그립을 관종, 걔들이 더 막고. 세대한 정품 있을게 완성품. Like a dragonfly, 너무 잘해 글로벌 명품. Hi, hey, how you doing? My name is Carl. G to the D, yo, go, the living legend. Whoa, you still poppin', stock Kidashi. I heard you got the straight flush, forever roll. I don't give a shit. 웃다가 don't give a shit. 울렸고 나면 먹고 가냐 천지지변 불가하냐. Way too strong. Power, the power, the power. I got your brother, so louder. Shout out, pump up the power. Now you know what. Now it's showtime, yeah, it's gotta be me. Proving my wrong, got all the receipts. I got the power. 나는 나다워, 수바란다워. Bag, you there, but burn a big bag. Nothing, you ain't about a G-Day.
about my girl, yup, my brothers. Who run the world? What is yours? 동서남북 Asia, Europe to Australia, Africa to America. Started from the bottom, now I did that. I don't give a shit. 웃다가 don't give a shit. 울렸고 나면 먹고 가면 천지지변 불가항력. Way too strong.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a power, power, the power, a power, power. I got your brother, so louder, shout out, pump up the power, now you know what. Now waste your time, yeah, it's gotta be me. Proving my wrong, got all the receipts.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power. 나는 나다워, so 아름다워.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Papalado. Yeah.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재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but 네가 떠난 후 파란 하늘 내 눈에 노랗게만 보여. 그댄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 있어.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 내 맘에 미리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울적 웃고 싶은데 곁엔 아무도 없다.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그땐 그랬지 우리 사이 투명하고 깨끗했지. 처음에는 애틋했지 다들 그래 하면서 왜 그랬지. 갈수록 유리 깨지듯 손에 긴 반지가 빛바래지듯 날 가라가래 베이듯 속박이란 사슬에 목이 죄이듯 날 좋을 줄만 알았던 너와의 기억도 풀리지 않다는 외면 상처만 남아 싫어도 헤어져란 말은 끝까지 참았어야만 했는데 싸우고 다투던 그때가 지금보다 낫을 텐데. 내 맘에 미리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울적 웃고 싶은데 곁엔 아무도 없다.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나는 아직도 매일 눈을 뜨면 네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아. 해지는 시각이 점점 빨라지는 만큼 연말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올해 뭐 했나 떠올리게 되는데요.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 진짜 뭐 했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무사히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을 적어도 슬프게 하지 않았던 거니까 이거부터 하나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